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 반복할 일이 없어요. 만명의 아이에게는 만 개의 해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스뭉 이해준의 만화만답입니다. 오늘은 4학년 1학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단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떤 걸 도와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4학년 1학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연산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4학년 1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딱 꼽으라고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일단은 큰 수는 아이들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약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9명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1000 또는 100, 10,000 이 정도를 굉장히 한 학기에 하나씩만 학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4학년 1학기가 되면 만, 조 이런 게 막 다 터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접근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익숙해질 새가 없이 끝나버리는 단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적에 100원, 200원을 내가 모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돈이라는 실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은 통장에서 통장으로 왔다 갔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가 돈하고 직결이 되는데 와닿질 않아요. 수표 본 적도 없고요. 다룰 일도 없죠. 근데 문제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큰 수 단원이 어렵게 반복될 때 뭐가 나오냐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어떤 칸에다 어떤 자리에다 어떤 수를 넣어두면 이게 이거보다 커진다 작아진다를 막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 단위도 갑자기 커졌는데 이걸 경우의 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 단어를 좀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무슨 수학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단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큰 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점프하셔도 돼요. 큰 수 못하면 그 다음 단어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 수업할 때 생각보다 1단원이 큰 수인데 큰 수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서 2단원부터 시작한 다음에 큰 수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꾸셔도 되니까 큰 수에 너무 애착을 갖고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가끔 큰 수 단원을 집에서 티칭하실 때 우리 스타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일십, 백, 천만, 천만, 백만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억 단위, 조 단위, 만 단위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셔야 되는 거지 우리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서 가시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면 안 됩니다. 각도 단원이 정말 각도만 딱 배우고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 각도 안에 삼각형,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나 이런 게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데다가 어려운 문제집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 도형들을 뭔가 접거나 이걸 포개거나 하는 식으로 딱 단순한 도형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겹치는 도형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각도 뭐가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그렇게 꼭 지금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 단원에서 말리면 2학기 때 넘어가야 되는 많은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에서 다 깨져나가요. 그래서 이 단원들에 대해서 막 너무 집요하게 아이에게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것들 대수롭지 않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이 단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각의 합이라든지 외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 심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단원은 그 전까지는 학기별로 아이가 2자리 곱하기 1자리만 알면 그 학기가 끝났어요. 다음번에는 예를 들면 3자리 곱하기 하나만 곱할 수 있으면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2자리 곱하기 2자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3자리 곱하기 2자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3자리 나누기 2자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3자리 1자리 막 5만 가지 곱셈과 나눗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단원 들어가면 정말 깔딱고개예요. 문장도 길어져요. 왜냐하면 수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문장도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들 입장에서 연산도 힘들어요. 단원도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 반복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 가서 문제가 터지냐면 5학년 1학기 때부터 연산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거기서 막혀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은 만약에 선행하는 동안 100% 다 완성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 아이가 약하다고 생각하신 그 부분들을 기억하셨다가 4학년 2학기 할 때도 다른 학기 할 때도 연산을 계속 넣어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5학년 올라갔을 때 어머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연산이 구멍이 많지? 라는 상황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4학년 1학기 때 이런 것들을 그 학기 당장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4학년 1학기에 평면도형 이동에 나오는 밀기, 돌리기, 뒤집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밀기랑 뒤집기는 대부분 다 잘해요. 울리기를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5학년 2학기에 대칭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 아이는 왜 힘들어하지라고 느끼실 때 딱 생각해 보시면 그러시면 돼요. 이 아이가 이런 유형의 도형에 대한 경험 자체가 떨어지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 단원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넌 왜 머릿속에서 안 들어가냐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도형을 그려보고 실제로 자기가 돌려보고 모눈 종이 같은 데 색칠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자꾸 시각적으로 보게 만드셔야지 이걸 추상적으로 왜 이거 너는 안 되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정말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들을 아이가 다양하게 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단원에서 어머님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모눈 종이 같은 것들이 셀로판지로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부록은 때려쳐. 아니요. 이런 부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록에다 정말 색칠해보고 뒤집어보고 돌려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본 적이 별로 없는 아이는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이걸 왜 안 보여요?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인생을 10년도 안 사는 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옆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뒤집어 보고 돌려본 경험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게 기다려 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나마 4학년 1학기에서 숨쉴 구멍 막대 그래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합니다. 저희도 선행 나갈 때 다른 것들 잡는 것보다 주차도 좀 짧게 잡아요. 그나마 좀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단원인데 특별하게 이런 단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쉽다는데 왜 너는 못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수가 나왔던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떤 수적인 지능과 또는 이렇게 그래프로 형성화된 지능에 대한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아이들이 수월하게 빠져나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 단원이 유일하게 숨쉴 구멍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면 생각보다 글밥을 잘 안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그래프로만 나오지 않고 뭐 설명이 막 되어 있거나 표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조금 집중력이 좀 약하게 문제를 바라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규칙 찾기는 정말로 수가 이렇게 변하면서 등차 수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림들이 변하는 과정을 보고 내가 여기서 얼마씩 커지고 있구나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과정들이에요. 이 단원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나마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편이긴 한데 뭐가 어려우냐라고 한다면 몇 번째 도형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간 단계를 점프하고 확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잘 찾았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찾을 때까지 우리 아이는 왜 중간에 이걸 다 써봐야 되죠? 라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자기가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해보면서 이게 이렇게 점프할 수 있구나라는 걸 터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규칙을 파악해서 몇 번째 수나 몇 번째 그림을 바로 찾지 못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해보라고 하세요. 경험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도 몇 번째 단계에서 확 몇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4학년 1학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산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단원을 간과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잘 우리 아이하고 맞춰서 봐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4학년 1학기부터는 시간을 오래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 힘들어한다면 다시 반복적으로 해주는 과정도 필요하다. 4학년 1학기부터 소위 말해서 수포자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당장 그 전에 해왔던 것만큼 속도가 안 나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학년 2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형이에요. 2단원, 4단원, 6단원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인데 얘네가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